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나 바보.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투자를 망치는 심리적 편향 40여 개 총정리 시리즈 제2탄입니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나 정말 나는 병신인가 하고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복습을 먼저 하면요. 1탄에서 뭘 배웠냐 하면은 우리 수익을 갉아먹는 패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지 오류, cognitive error, 그리고 감정적 편향.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인지 오류라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컴퓨터처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찾게 되는데 이 지름길을 통해서 우리가 에러를 범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에러가 패턴이 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연구하면은 우리가 어떤 쪽으로 실수를 하는지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감정적 편향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수만 가지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탄에서는 인지 오류 중에 절반을 공부를 했는데 인지 오류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믿음, 이론, 논리는 한번 세워놨으면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많은 비극이 발생한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인지오류 편향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뭐라고요? 1탄이 2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그게 절반의 절반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편향.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뭐 책에 나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제 댓글 같은 걸 통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균과 표준 편차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수익률 20%짜리 전략 매우 훌륭하죠. 그런데 이 전략이 표준 편차가 20%라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네, 한마디로 뭐 한 10년, 20년, 30년 오래 투자하면은 평균적으로 수익이 20% 나온다는 건데 그 한 해 한 해의 수익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거나 훨씬 더 낮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매년 한 20% 언저리 수익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 뭐 20, 20, 20, 20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 16, 23, 17, 뭐 24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표준 편차가 20%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복리 수익이 평균 20%라 하더라도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 20% 나올 수 있고 어떤 해는 플러스 80, 90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원래 주식입니다. 이게 아주 노멀하거든요. 그래 이제 근데 작년에 11%밖에 못 벌었네요. 이런 분들이 꼭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평균 표준 편차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의 개념이 없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렌드와 평균 회귀 구간을 정확히 반대로 예측한다라고 썼는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제 제 영상을 몇 개 보셨으면은 이제 중기적 이제 최근 3개월, 12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자산은 계속 오른다. 모멘텀이 있다라고 했고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쭉쭉 많이 오른 거는 보통은 꼬꾸라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반대로 인지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평균 회귀를 잠깐 다뤘는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트렌드가 정말 5년, 10년 동안에 강하게 쫙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트렌드가 영원할 것으로 인지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수년간 갔으면은 보통 다시 평균 회귀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사실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번 해에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거는 결국 시간 문제거든요. 몇 년 동안에 쫙 올라간 트렌드는 보통은 꺾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단기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추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주식이 최근 석 달 동안에 뭐 70%나 올랐어? 에이, 그러면 이제 꼬꾸라지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이 꼬꾸라질 것에 베팅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 이 주식은 쭉쭉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반대로 이제 웃기는 게, 이 주식이 예를 들면 최근 5년 동안에 700% 올랐다. 그러면은 이게 또 계속될 거라고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죠. 그죠? 정확히 반대로 하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복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비슷하게 생각한 적이 정말 없었는지. 그리고 신문에서 전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분석도 한번 정확히 살펴보세요. 대충 비슷한 패턴입니다. 최근 5년, 10년 동안에 이런 트렌드가 엄청 강했는데 이게 이런 이유로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가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네, 이 3번, 앵커링 편향. 이게 이제 특히 제가 인간인 것이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편향이거든요. 예, 인간의 두뇌는 쓸데없는 기준을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주민번호 마지막 두 자리 랜덤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한 5분 후에 아프리카 국가수를 물으면은 그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주민번호 나머지 두 자리가 그 아프리카 국가수에 답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정말 골 때리죠. 그쵸? 제가 예를 들면은 뭐 98이라는 숫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프리카 국가가 70개요. 이런 식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제가 뭐 예를 들면은 12라는 숫자를 보여드리면은 아프리카 국가 한 20개 정도 있나? 이런 식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거 엄청나게 많이 실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나 바보.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게 이제 감정사한테 부동산 호가를 미리 보여주고 가치를 평가하라고 하면은, 네, 그 호가에 엄청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보여주고, 저 집 호가가 5억이야 라고 하는 거랑, 저 집 호가가 2억이야 라고 하면은, 감정사들의 평가에 그게 엄청난 그 차이를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거 짤데기 없는 수치가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주식시장에서는 그 매수가의 피해가 매우 클 겁니다. 사실, 뭐 주식을 계속 보유하냐 마냐 이거는 매수가랑은 별로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도 당연히, 매수가 밑에서는 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절매를 못하고 존버를 하게 돼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매우 많겠죠. 자, 그리고 뜬금없이 저희가 여기다가 버스를 보여드렸는데, 네, 분명히 여기 나오는 이 번호, 몇 번이야 이거? 6712.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매수 매도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에휴,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4번. 내 머리에 있는 게 최고야. 가용성 편향.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availability bias인가? 뭐 그런데, 자,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대부분 이제 확률 같은 거 측정을 할 때, 내가 빨리 떠오를 수 있는 거, 이 정보의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제 뭐로 죽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하면은 보통 비행기 사고나 뭐 살인으로 죽을 확률을 원래 확률보다 훨씬 높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면 우리 두뇌는 스펙타클, 센세이션, 이런 거를 계량적 확률보다 훨씬 더 중요시 여깁니다. 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와 신기술주가 대박날 가능성이 현실보다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은, 바이오나 신기술주도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여러분 몇 명 떠오르실 거거든요. 그쵸? 5번. 프레이밍이라는 거는, 네, 정치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건데요. 이게 이제 이것도 골 때리는 건데,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가지고, 그거를 듣는 사람의 반응과 결정이 완전 달라집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어요. 600명이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따당! 그런데 약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A 약이 있고 B 약이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을 쓰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프레이밍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긍정적 프레이밍. A 약은 200명을 살릴 수 있다. 600명 중에서. 그리고 B 약은 600명을 다 살릴 확률 33%, 아무도 못 살릴 확률은 66%. 자, 이제 요거만 보시고 여러분은 그러면은 A 약이냐 B 약이냐 결정해 보세요. 3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자, 부정적 프레이밍. 400명이 죽는다. B 약. 아무도 안 죽을 확률 33%, 600명 다 죽을 확률 66%.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 부정적 프레이밍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A약입니까? B약입니까?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땡. 자, 물론,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A약과 B약의 그 내용이 정확히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A약은 딱 보면은, 600명 중에서 이제 무조건 200명은 살아나고 400명은 죽는 겁니다. 여기는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B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가 좋으면 다 살리고, 그리고 이제 재수가 없으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동성이 끝판왕입니다. 그렇죠? 재수가 좋으면은, 3분의 1 확률로 다 살고 3분의 1 확률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기대값을 보면은 A약과 B약이 정확히 똑같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값은 이제 A약을 쓰든 B약을 쓰든 200명을 살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B약은 이제 정확히 200명을 살릴 수는 없고 0명, 5와 600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A약과 B약의 기대값은 똑같은데, 조금씩 다른 거죠. 자, 그런데 따단!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긍정적 프레이밍을 하면은 A약이라고 선택하는 사람 72%였다라고 하고요. 200명을 살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부정적 프레이밍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A약을 버리고 다 B약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A약이, 이거 봐봐요. 무시무시하죠. 400명은 무조건 죽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약과 B약은 똑같은 약이고, 기대값도 똑같은데,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답변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인간인 게 자괴감이 느껴지죠. 저는 컴퓨터로 태어날 수 없었을까요? 내가 왜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까? 네, 어쨌든 그렇고, 이제, 보이는 것만 인지한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안 보이면은 인지를 못 합니다.
6번 결과 편향, 생존 편향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좋은 쪽이 좋은 평가를 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뭐 그 바둑이나 뭐 이런 거면은 오케이 이긴 사람이 보통 잘 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주식 같은 경우는 랜덤 요소가 상당하거든요. 특히 단기적으로는 랜덤 요소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저놈이 70% 벌었어. 저놈이 짱이야. 저놈은 20%밖에 못 벌었네. 쟤는 슈렉이야 슈렉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20%번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투자자일 수도 있고 그냥 70%번 사람이 운이 좋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한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주식을 할 경우 이제 무서운 거는 이제 뻘짓으로 제가 어쩌다 성공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냐? 대부분 아니겠죠. 오 예, 나는 살랐어. 내 결과를 보거라. 나는 킹왕 짱이야. 킹왕 주식 짱. 이제 하면서 오케이 또 비슷하게 똑같이 투자를 해보자. 올인. 하다가 가산탕진하게 되었다.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 편향이 우리 주식 투자를 X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7번 대조 현상 (contrast bias). 사람은 절대적 평가를 어려워합니다. 사실 절대적 가치 평가 (valuation)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다른 물건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주식에서 이제 이 비극이 무엇이냐? 우와, 이거 봐. 야, 얘가 말이야. 옛날에 830이었는데 지금 740. 엄청 내려갔네. 야, 많이 내려가자. 쟤 사자. 가져와.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좋은 주식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야 작년은 1,000 났던 게 지금 2,000이나 하네. 에이 절대 못 사.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루저 주식들을 덥석 물고 위너 주식들을 파는 경우가 꽤 많겠죠. 그죠? 네, 이 책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하, 여러분 연애할 때 여자 또는 남자 꼬시려면은 루저 친구 또는 못생긴 친구를 둘을 데려가십시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네, 그 도베니 책에 그렇게 나오죠. 8번 제로 리스크 편향.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랑 실험을 했답니다. 야, 여기 음식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은 죽을 확률이 10%, 딴 사람들한테는 뭐 1%,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0.1%, 0.01% 이런 식으로 줬는데, 네, 그 말을 하고,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불안감, 스트레스 지수가 그 확률이 10%이건, 0.1%이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놀랍죠.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확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먹으면 죽는데 이제 그 무서움이 그 확률을 압도하는 거예요. 사실 논리적인 사람이면은 죽을 확률이 10% 음식을 먹을 때 훨씬 더 무서워야 되는 거잖아요. 0.1%짜리 먹는 것보다.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리스크를 정말 제로로 만들 때 이거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이럴 때 사람은 안도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찮은 리스크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식품 같은데 이런 게 사실 실제로 굉장히 많대요. 야, 절대로 A라는 B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 있으면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A, B 요소를 빼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A, B 요소를 빼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그 조그만 확률을 제거하는데 하는 건데 사실 그게 경제적으로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로 리스크 편향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꺼리고 형편없는 예금 수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인생을 살면은 투자할 때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짊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크를 쓸데없이 높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를 완전 제로로 만들면은 예금해가지고 0%, 0.5% 유럽에는 마이너스 금리 이런 거 받는 거죠. 그죠? 자, 9번. 금리는 세계 8대 기적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그랬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드뭅니다. 예, 인간은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수학을 많이 배우고 이제 우리 머리를 쫙 돌려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직감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인간계는 직선형 성장에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키가 크는데 140, 150, 160 이렇게 올라가지 갑자기 140, 280, 560cm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리를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따단 이해하는 방법은 72의 규칙.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복리 6%짜리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은 72를 6으로 나누면은 12. 그 12년이 걸려야 원금이 2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는 어떨까요? 72 나누기 10, 7.2년 만에 원금이 2배. 이런 식으로 이제 복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그 높은 한 자릿수 복리라는 게 이제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 직장인들은 요 정도 복리만 있어도 착실하게 절약만 해도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 못하고 욕심 부려가지고 복리 8%가 뭐야, 나 80%벌 거야, 뿌에 하다가 이제 원금을 다 날리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여기 보면 원금이 2배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72 나누기 24% 3년. 이렇게 나오죠. 그쵸? 주요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정도 금리로 원금이 2배가 되는데 소요 시간이 이 정도 걸리잖아요. 자, 그럼 놀라운 게, 예를 들면 복리 10%를 봅시다. 7.2년 만에 내 돈이 2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원금이 4배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네, 7.2년 곱하기 4가 아니고 곱하기 2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원금 8배 걸리는 시간은 7.2년 곱하기 8이 아니라 7.2년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원이 200원 되는데 7년이 걸렸는데 800원이 되는 데는 21년이면 되는 겁니다. 50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원금 32배는 저 시간이 5배, 1024배가 되는 거는 시간이 10배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투자의 귀재라서 복리 14%를 벌 수 있어요. 그러면은 5.1년 만에 내 돈이 이제 2배가 되는데, 내 돈이 1000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왜 500년, 1000년이 아니라 50년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리 14%를 50년만 굴려도 그 돈이 1000배가 되는 거예요. 기이하죠? 그쵸? 이 복리이익이 오묘합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 또 훌륭한 편향 9개를 배웠습니다. 네, 지금 2탄까지 있었으니까 또 3탄, 4탄이 나오겠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빨리 보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아직도 시대착오적으로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